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진아영님의 코어 마인드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난치병과 고된 전투를 치르며 삶의 의미와 고통의 깊이를 뼈저리게 깨달은 의사 진아영의 성찰과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진아영 씨는 현재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레지던트와 소아정신과 펠로우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과 그 연계병원인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 소아정신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로서 치료와 연구, 교육에 전념하는 동시에 때때로 세계를 누비며 자유로운 삶을 항해하던 중 예상치 못한 병마가 찾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병명은 자율신경계 장애와 만성피로 증후군, 이 난치병으로 한순간 삶이 멈추는 듯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완치되지 않는 병마와 싸우며 매 순간 맞닥뜨린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늘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강연, 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라이즈 투게더 물결을 전국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쌓은 지식,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험, 무엇보다 스스로 난치병 환자로 살면서 체득한 깨달음이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또 삶의 본질을 깨닫고 내면의 힘을 키워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 들숨의 긍정, 날숨의 용기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한 내면의 힘. 파트 1,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삶을 디자인하라. 파트 2,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파트 3,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나. 파트 4,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간다. 에필로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변화의 물결, Rise Together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파트 1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삶을 디자인하라. 인간의 마음 고생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존을 위해서 생겨난 스트레스 반응이 인간의 유전자 안에 잘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맹수에게 잡아먹힐 일이 없는데도 뇌와 몸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바뀌는 속도만큼 우리의 뇌와 몸이 빨리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에게는 나,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이 뿌리 깊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수정하고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대체 사고를 장착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신념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며 세상은 어떠하다라는 뿌리 깊은 신념을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세상은 어떠하다라고 생각하는지가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핵심 신념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잘못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사고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인지적 왜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부정확하고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사고 오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백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공 아니면 실패, 완전히 좋음 아니면 완전히 나쁨 등 중간 부분이 없이 생각하는 거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 몇 개를 틀렸을 뿐인데 다 맞은 게 아니면 망했다고 생각하다거나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번 과식을 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한 다이어트는 다 소용없다고 생각한다거나 발표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데이트에 한 번 실패한 다음에 나는 데이트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 한다던가 면접에 몇 번 떨어졌는데 절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생일 파티에 한 번 초대를 못 받았을 뿐인데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국화인데요. 예상되는 결과 중 최악의 경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면접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때 바로 불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직장에서 실수를 했는데 해고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사업이 망해서 빚을 금방 갚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홈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식인 거죠. 네 번째는 개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상황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건 나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한다거나 모임이 취소된 경우 내가 모임에 나가겠다고 해서 취소되었다고 생각한다거나 소셜미디어에 좋아요가 없을 경우 사람들이 나에게 화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독심술인데요. 남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못 봐서 인사를 안 한 건데 내가 싫어서 인사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거나 미팅에서 내 이야기에 별 반응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거나 친구가 문자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싫어져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과정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준 사고 오류를 찾아보고 이를 수정한 후에 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기력에 잠식되어 웅크리고만 있다면 낮은 담이 넘사벽으로 보이는 이유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방법이 없으면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주 작은 과제부터 실천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조금만 힘을 내서 일어나 걸어보세요. 원하는 것이 너무 멀리 있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 손에 있는 작은 과제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고 이불을 개고 10분간 산책을 하고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는 등 첫 한 걸음을 떼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징검다리가 보일 것이고 또 힘을 내면 그 다음 징검다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다 넘어진다고 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면서 다시 일어나 꾸준히 가다 보면 앞을 가렸던 안개도 거칠 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에 끌려가다 살고 있다면 우연이 아닌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I have to 해야 되는 일로 가득 찬 아무런 선택지가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할 때 무기력해지고 억울하고 삶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I choose to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이라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과 내가 하기로 선택해서 하는 일에서 느끼는 괴로움 그리고 이를 견뎌내는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네요. 나의 판단에 따라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기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선언해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I choose to 내가 하기로 선택한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병실 유튜버로 알려진 클레어 와인랜드는 유전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투병하다가 21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 그녀의 인생을 두고 혹자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듯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데 있다. 세상에 저자의 병처럼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결되지 않은 일에 집착하면서 에너지를 쏟고 진을 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단 상황을 받아들인 다음 부정하기보다 긍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은 당신을 위해 하기 싫은 일도 즐겁게 만드는 마법의 말 I get to. I choose to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의 말이 get to인데요. get to라는 것은 이런 기회를 얻어서 기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도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교수로서 일을 좋아하고 보람있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매일 즐겁고 신났던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보는 환자 중에는 상태가 심해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환자가 다수 있어서 진료에 힘이 겨울 때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이 멀어 출퇴근하는 길이 1시간 넘게 소요되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기진맥진하게 누워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집에만 누워 있으면서 계속 아무 일도 못하고 지내게 되었을 때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일을 하러 가면서 감동에 차올랐다고 합니다. 전에는 또 오늘 일하러 가야만 하나?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I have to가 아니라 I get to로 바뀌면서 똑같은 길을 지나는 게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네요.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요. 말을 한다고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말을 해보면 정말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법의 주문처럼. 일하러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는 게 어디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게 어디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래요. 짜증나고 억울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마법을 직접 체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소한 결정조차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왜 결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결정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경우라고 하네요. 내가 지난번에도 선택을 했을 때 안 좋았잖아. 이번에도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하네요. 2번째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인데 2개를 다 포기할 수 없을 때 더군다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든 완전히 틀린 선택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모든 상황에는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함께 있음을 알고 어떤 것이든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경우도 20대 때 한국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네요. 정말 서럽고 힘들었는데 그 일 때문에 미국으로 왔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40대 때에는 큰 병이 찾아와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서 1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런 상황을 긍정적인 면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삶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에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선택지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선택지가 가진 장단점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기준과 우선순위로 판별하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에 오답은 없으니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살면 그게 내 정답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 외에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모든 결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결정한 뒤에는 먹구름이 끼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면을 찾아낼 줄 아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놓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삶의 에센셜리즘과 조모,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남의 주는 내려놓는다면 우리 삶은 더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여유롭고 평온해질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MO란 말이 있는데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라네요. 자신의 정보, 흐름을 놓치거나 경험, 기회에서 제외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포모를 가진 사람들은 일이면 일, 레저면 레저, 뭐든지 남이 하는 것이면 다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센셜리즘에서 강조하는 것은 더 적지만 더 좋게입니다.
더 적은 일을 하지만 더 잘하자라는 뜻인 거죠. 에센셜리스트는 남이 정해놓은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해 라면서 정해진 길을 따라 디폴트대로 사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흐르는 대로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맥커운이 말했듯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 중요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외에는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다면 우리 삶은 더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여유롭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나 소유물을 계속 더하기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비우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잡다한 것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에러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하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중요한 생각을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걸러내는 것은 수월하게 사고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포모에서 조모, Joy of Missing Out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놓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쓸 수 있는 무적의 스트레스 관리법, 네이비 실도 배우는 효력 만점 호흡법. 저자는 자율신경계 장애를 앓으면서 스트레스에 무척 민감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에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사령부가 자율신경계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고 스트레스에 매우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괴롭게 하는 여러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주치의가 명상을 권했고 명상을 가르치는 심리학 박사님을 찾아가 호흡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몸의 긴장도가 올라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약보다 더 빨리, 더 확연하게 효과가 느껴졌다고 하네요. 심호흡으로 숨을 고르면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되고 진정됩니다. 그러면 뇌는 편안해진 몸을 보고 이제 상황이 괜찮구나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결국 심호흡은 몸이 뇌에게 지금 그만큼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심호흡이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흥분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준다고 하네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후하고 입을 내쉬는데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코로 들이쉬고 다시 넷까지 세는 동안 입으로 내쉬는데 차분하게 천천히 깊이 해보라고 합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멈추고 다시 4초간 내쉬고 이것을 4, 2, 4 호흡이라고 부르는데요. 날숨은 4초보다 더 길게 해줘도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 연습해 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호흡법을 1분에서 5분만 해도 수치가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에 긍정의 말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되뇌이는 연습을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숨 좀 충분히 쉬고 살자. 본래의 몸으로 돌아오는 복식호흡법. 복식호흡법은 조금씩 컵에 물을 채우듯이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쉴 때도 컵에 물을 따라 버리는 것을 떠올리면서 한꺼번에 확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따라내듯 조금씩 숨을 내쉬어보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면서 폐의 가장 아래쪽과 배로 숨을 보내면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 부풀었던 배가 천천히 줄어드는 계속 연습을 해보면 이것이 복식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진아영 박사님의 코어 마인드 중에서 일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와 3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